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9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9일은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바로 일본과 조선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된 날이더라고요. 한성조약이 무엇인가? 이 참,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근대화는 1961년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실현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볼 수 있겠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자, 바로 우리의 그 근대화의 어떤 시도라고 할까? 근데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이제 비록 3.1초하고 끝났지만 김옥균과 뭐 기타 그런 그런 개혁 인사들의 개합화에 의해서 이제 시도된 일종의 이제 쿠데타죠. 그런데 그 쿠데타가 결국은 3.1초나로 이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이제 일본으로 이제 도피를 하는데 일종의 망명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3일 동안 잡았던 그 실권을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일본도 피해를 보고 일본도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피해죠. 피해를 보고 어 그들과 함께 이제 김옥균과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인사들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이제 피해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서로 이제 합의한 이제 조약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전쟁을 이제 끝내고 나면은 이제 강화 조약을 맺죠. 뭐 베르사유 강화 조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렇듯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될 때 평화 조약 내지는 강화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성 조약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이 뭔가 손해를 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 쪽에 이제 배상을 보상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거꾸로 우리가 인제 많은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된 그런 이제 조약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라는 일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건에 대한 이제 수습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한성 조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 조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성은 이제 서울이죠. 그야말로. 음 그 일단 우리말로는 이제 한성 조약인데 물론 뭐 한자어이긴 하지만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일조 한성 조약이라고 이제 하네요. 그러니까 니조 간세 조약구 뭐 이렇게 읽겠네요. 일본과 조선 사이의 한성 조약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성 조약은 1885년 1월 9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즉 이건 양력이고 그때 당시는 음력으로서는 1884년 11월 24일이었어요. 자, 1884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바로 갑신정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성조약은 갑신정변에 관련된 조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85년 1월 9일 조선이 한성부에서, 즉 서울에서죠. 조선 측 대표 의정부 좌유정 김홍집 외 조선 측 대표단과 일본 제국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의 일본 측 대표단이 조선과 일본의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및 보상에 대해 체결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음, 이것은 이제 우정국 개청하는 날, 아, 이제 김옥균, 그 다음에 뭐 박영유,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대는 참 이제 소위 이제 근대화를 위한 개혁가들이었죠. 어, 그 갑신정변, 소위 쿠데타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3.1초하고 끝났죠. 바로 이제 일본의 힘을 얻어서 이제 그런 정변을 갖다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평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일본의 힘을 빌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청나라에 의해서 저지가 됐다. 내 나라 일을 놓고서 내 나라 땅에서 음, 다른 나라의 힘을 어떻게 좀 빌어서 해보려고 했다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산이 됐다. 아주 참
쓰라린 그런 우리의 그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갑신정변이 이제 1884년 12월 4일 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그 제가 그 관련 자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뭔가 그 개혁파들이 일본의 힘을 이제 뒤에다 이렇게 걸쳐 놓고서 정말 세상을 바꿔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어,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실패한 사건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 박영일 전부 이제 일본으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자, 그러던 이제 나중에 이제 박영효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김옥균은 돌아오질 못하고서 이제 10년 후에 그 홍종우에 의해서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저격을 당하죠. 암살을 당합니다. 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제가 사실은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옥균 암살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송번호 415번인데 이 관련된 자료를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정말 그 나중에 이제 충달공이라는 이제 그 휘호는 받았는데 그 문제는 진짜 김옥균이 역적이냐 아니면 정말 혁명가였느냐 그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 시점이 일본이 추구했던 그 메이지 유신과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았었어요. 물론 뭐 그 일본과 한국 조선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은 좀 많이 달랐을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적으로 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일본은 이제 그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했고 명치 유신이죠. 우리는 갑신정변은 이제 실패로 끝난 겁니다. 결국은 그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였냐에 의해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의 향방이 정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한성조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884년 고종 21년입니다. 12월 말부터 어, 조선은 일본의 갑신정변 개입을 추궁하고 김옥균 등을 내놓을 것을 요구를 이제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옥균이 이제 갑신정변에 이제 실패를 하고서 일본으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지인들 이제 그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그 거처를 거기다 정하고서 이제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김옥균 등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뭐 일본이 또 그걸 덜썩하고 내놓는 게 아니죠. 또 뭐 그건 사실 뭐 그럴 수가 없겠죠. 자기네들을 믿고서 이제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자, 역으로 그런데 일본이 조선 정부에게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희생자와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한성에 일본 공사관을 새로 건축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김옥균을 내놔라. 그 이제 주도자였던 김옥균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거꾸로 그로 인해서 이제 희생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그랬으니까 돈을 그 보상금을 10만 원을 지불하고 뭐 10만 원 지금 10만 원하고는 다르죠 진짜 엄청난 금액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성에다가 지금 서울에다가 일본 공사관을 좀 새롭게 짓는데 그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거꾸로 해온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상황이 우습죠. 분명히 어, 남의 나라에 와서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일을 이제 하여튼 도모를 했기 때문에 발생된 일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 정부가 거꾸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다 거꾸로 돈을 물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뭐 고종이 뭐 진짜 개혁군주냐 아니면은 참 수구 꼴통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음,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저런 것도 제대로 협상을 못하고 거꾸로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884년 12월 말부터 여러 차례 교섭과 회담을 한 끝에 1885년 1월 9일 오늘 바로 이제 타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위를 볼까요? 자, 1884년 12월 4일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가 궁궐을 장악하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여 일본의 육군을 섬멸하여 3일 천하로 종료가 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개화파가 일본 제국으로 망명을 하자 배일 감정으로 흥분된 민중이 한성부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관의 서기관, 그다음에 일본 거류민을 이제 살해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갑신정변을 청의 도움으로 진압한 민씨 정권은 예조 참판 서상우를 특차 정권 대신으로 임명해서 일본에 보내서 일본이 정변에 관여 내지는 지원한 시
사실을 문책하는 한편 일본어로 망명한 김옥균의 송환을 갖다 요구를 이제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갑신정변 직후에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고 공사관, 서기관 등이 살해당한 것을 이유로 어, 조선에 거꾸로 문책을 해온 거죠. 일본 정부는 일본 측의 피와 책임을 조선 정부한테 배상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결국 서로 밀고 땡기는 그런 그 이제 일을 여러 번 했겠죠. 자, 서상훈은 협상을 보겠습니다. 서상훈은 2개월간 머물면서 일본에 망명 중인 김옥균, 박영효 등을 체포하고 송환할 것을 교섭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제 그걸 거부한 거예요. 정치 망명객을 송환하는 법은 없다. 하면 이제 맞선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거꾸로 공사관이 불에 탔고 직원하고 거류민이 희생됐으니까 그에 대해서 책임을 하고 배상을 하라. 어? 이렇게 그 이제 더군다나 이모군란 때 살해된 일본인 거류민 40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또 요구한 거죠. 그렇게 조선의 사제와 공사관 소각에 대한 배상금,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갖다 요구를 하는데 이게 뭐 갑신정변뿐만 아니라 이모군란 때까지 일어난 것까지 묶어갖고 도매금으로 이제 배상을 음, 이제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글쎄 그때 당시 조선 정부로서도 기가 막힌 얘기였지만 지금 우리가 봐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났나 보면은 자, 12월 말 일본은 갑신정변 직후 일본으로 피신했던 주한일본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를 다시 조선으로 파견해서 회담을 갖다 이제 지속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 측의 회담 대표인 전권대사 외무독판 조병호와 접촉했으나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 측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뭐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듬해 1월 초에 일본은 이계 대대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고 한성부에 진주를 시켰고 이노우에는 일본 육군을 이끌고 직접 낙선제로 가서 고종을 예방하고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낙선제. 그 낙선제가 그 창덕궁 안에 이제 있죠.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종이 이제 그 낙선제에 이제 가서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사실은 우리나라 법궁인데 이게 뭐 사실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법궁으로 역할을 못 해갖고 제2의 법궁으로 이제 창덕궁을 이제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낙선제에 고종이 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하여튼 그 고종을 예방을 하면서 일본이 입은 피해와 손해배상을 자꾸 이제 요구를 이제 하니까 고종은 이제 김홍집을 전권 대신으로 해서 협상에 이제 응하게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물론 뭐 협상이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거꾸로 음,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돈을 물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한성조약이 끝난 걸로 봐서는 참 힘없는 그 나라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걸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자, 사건의 책임 소재를 양국이 서로 상대국에 전가하여 논란이 격화가 됐다. 결국 일본 측이 무력적 위협에 굴복해서 1885년 1월 9일 조약을 갖다 체결했는데 그 조약의 주요한 조목을 한번 볼까요? 1번, 1항. 조선 측은 국서를 일본국에 보내 사직의 뜻을 알린다. 조선이 사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한 일본국이 인민의 유족과 피해 입은 부상자에 대해서 진술하고 일본국 상인들이 화물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조선국이 1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한다. 일본 측의 요구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망 보면은 조선국은 일본군의 이소바야시 대위를 사륙한 난도를 체포하여 엄벌로 다스린다. 네 번째, 일본 공사관이 심각하게 파괴된 바 조선국은 응당 건물을 교부하여 일본국이 공관으로 이용할 것이며 이를 증축으로 해서 2만 원을 일본국에 지불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사관을 다시 짓는 거 아니면 증축이니까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보수하고 더 크게 이제 짓는 거겠죠. 그 돈 2만 원도 이제 물어냈던 거죠. 그다음에 일본국 공관 호위병이 병영은 공관 부지에 선택하도록 하고 재물부조약의 제5관에 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그래서 재물포조약의 5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일본 공사관에 병사 약관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 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을 지고 만약 조선국이 병민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후에 일본 공사가 경비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철병을 해도 무방하다. 하여튼 저런 조건으로 이제 그 이 한성 조약이 이제 이게 마무리가 이제 된 겁니다. 결과를 볼까요? 자, 이 조약의 결과로 사제를 위한 사절에 정사 서상우 부사 멜렌도르프를 함께 일본으로 파견했다. 아, 사제를 하러 간 겁니다. 정말 정말 진짜 뭐 화나는 일이네요. 그다음에 김옥균, 박영효 등의 송환을 요구를 이제 했죠. 근데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조선에 김옥균을 내어줄 수는 없지만은 조용히 처리한다면 묵인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망명객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나라도 이제 귀찮은 거를 느끼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그 김옥균 암살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이제 했지만은 그 김옥균을 암살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자객이 파견이 두세 번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예. 그 밑에 내용이 그거예요. 조선의 수당 정부에서는 김옥균 등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는데 자객이 이제 지훈영이 이제 파견이 됐는데 이제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또 한 번인가 이 자객이 이제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도 실패를 했고 결국은 이제 어, 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겠지만은 이제 홍종우가 이제 와서 김옥균과 아주 가깝게 사귀입니다. 그래서 뭐 아 이런저런 뭐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 상해에 가서 또 어, 그, 그 중국 쪽에다가 뭔가 조선 쪽에 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중국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살짝 이제 어, 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 이제 그 상해로 가게 됩니다. 1894년 3월 28일 날 이제 중국에 이제 상해로 가서 호텔에 이제 가서 딱 투숙을 했는데 홍종우가 그렇게 그 친근했던 홍종우가 어, 원총을 들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도포를 딱 입고서 갓을 쓰고서 와서 이제 김옥균은 이제 사살을 하죠. 자, 이제 사살을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도 그때 당시에 야, 이건 조선인들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개입하기 싫다. 조선인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라. 그래서 이제 김옥균 시신이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이제 에, 송환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능지처참. 능지처참이라는 게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죽인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찢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이 김옥균이 암살당한 날,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상세하게 이제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는데 그 영상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뭐 이제 효수라고 하죠. 효수라는 게 그 머리 숫자고 효는 이렇게 뭔가 그 작대기 위에다 이렇게 걸어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이렇게 걸어둔 거예요. 그리고 사지를 찢어서 또 한 번 옛날에 이제 부관참시라는 것도 이제 있죠. 그런.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그 시신을 꺼내갖고서 또 한 번 도륙을 하는 겁니다. 이 칼 같은 걸로. 그러니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예요. 근데 저때 당시에 이제 그 외국 기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의 어떤 야만성 이래갖고 글쎄요 그때 당시에 외국 언론들이 이거 뭐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를 했을까요? 정말 참 한성 조약 자체도 참 우울한데 결국 그 결과는 저렇게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끝난 그 김옥균이 결국은 인제 어 나중에 인제 복권이 되죠. 참 조선 말기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자 어찌 됐든 한성조약 이를 체결일을 인제 맞이를 해 갖고 그에 관련된 상황을 어 그야말로 인제 만국조선의 한 단면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참 오랜만에 한번 다시 제가 주제로 선정을 이제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국조선의 한 단면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한성조약. 네, 늘 그렇듯이 조선 말기를 되돌아보면 참 우울해지죠. 네, 정말 우울합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